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8페이지 시설 내 처우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승진 대비 교정학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시설 내 처우 매우 중요하죠. 자, 우리가 사회적 처우라든가 사회 내 처우라든가 이것은 형사 정책에서 매우 중요했던 과목입니다. 그런 제목이었죠. 그렇다면은 이 시설 내 처우는 바로 뭐냐면 곧바로 형집행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설 내 처우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처우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이제 교도소, 바로 이제 시설에다가 처우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규율하는 것은 바로 형집행법, 집행관련법이죠. 관련 법령이라고 그럽니다. 법령 이렇게 돼 있죠. 한 550개 정도 우리가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본다면 앞으로 여러분 다가올 승진시험, 여러분 어떻습니까? 승진시험마다 수석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내가 속한 그 분야에서 텁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전문적으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역동적으로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시설 내 처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해니까 형집행법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 나와 형집행법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형제적 기능이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형제적 기능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뜻인데 형법을 적용하면서 자 형법에 있던 어떤 범죄라든가 이걸 적용하겠죠. 형법을 물론 헌법도 관련이 있겠지만 형법을 적용하는 그런 절차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바로 이 형집행법을 통해서 형법을 적용시키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형집행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적 기능에서는 바로 형법상의 문제, 범죄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을 형사 절차로 데려갔다가 거기서 유죄 판결 받으면 바로 이 수용시설에서 수용하게 돼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면 안 나와요. 그죠? 형제적 기능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일종의 말이 이런 말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신조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조어. 그래서 아무리 사전 찾아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근거가 되는 법 예를 들어서 이 책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이 얘기를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분하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 나중에 이제 이 형사정책, 그 다음에 교정 관련 이런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때 이 얘기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자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이것을 계속 인용하기 시작했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크게 내용이 없어요. 사전 찾아봐도 안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집행법의 성격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형제적 기능도 하지만 형집행 관련법은 바로 절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적 성격. 절차적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형집행 관련 법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집행법의 기능은 형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돼 있죠. 바로 형벌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죠. 형벌제도가 있다면 이것을 다 적용하고 근거화시키는 것이 바로 형집행법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제2장 수용제도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수용자 어떻습니까? 신입 거실 수용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수용제도에서 중요한 거 한 8, 9개를 제가 여기다 발췌했습니다. 사실 요것만 봐도 법령집을 크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것 자체도 정확하게 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주마간상격으로 봤다가는 절대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분류 처우할 때 분류 처우에 배제 사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유예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쭉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빨리 봤습니다. 보나마나 합니다. 보나마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이론이 나왔을 때도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좀 불완전하게 알고 있으면은 이거 하나만 합니다. 바로 우리 교정학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 공부 열심히 하시죠. 그렇죠?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교정학이 이제 메인이 되는 거죠. 우리 교정직에서는. 그리고 이 교정학은 바로 형사소송법을 다 이해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정하기 쉽다고 그러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학문인데 이상하게 소문은 쉽다고 소문났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어렵기 때문에 쉽게 낸 겁니다. 그동안. 아시겠습니까? 어렵게 내면 거의 빵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바로 형집행법 16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신입자 거실, 그러니까 신입 수용자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될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신입자 거실 수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항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이렇게 돼요.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줄 한번 보세요. 3일 이내, 3일 동안 신입자 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이게 이 지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3일 동안입니다. 3일 이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신입자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며칠 동안 3일 동안입니다. 3일 딱 못을 박았습니다. 3일 이상도 아니고 3일 이하도 아니고 그죠? 이런 걸 조심해 달라는 겁니다. 법조문을 공부할 때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정확하면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이 이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 문제 맞추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한 문제 자체를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도 항상 이걸 강조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지문. 자, 소장입니다.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환자. 자, 환자. 그죠? 환자. 벌써 아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자. 자, 우리 형집행관련법에서 환자에 대한 얘기가 한 6, 7번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제 문제된 것이 뭐냐면 환자가 아니라 물론 환자도 맞을 수가 있죠. 간호사의 직무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요. 왜? 이것은 우리가 간호법이 최근에 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